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ime Domain Data Augmentation for BCI라는 주제로 저널 미팅을 준비한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데이터의 샘플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BCI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샘플을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저는 BCI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디컴포지션, 두 번째로는 겐 베이스드 어그멘테이션, 세 번째로는 피처 도메인 어그멘테이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타임 도메인 어그멘테이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연구는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스의 임팩트 팩터는 8.05,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해당 연구는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모터 이미저리를 수행하였고 9명의 피험자로부터 280개의 트라이얼을 측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는 컷캣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로는 쉘로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딥 CNN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모델에서 사용된 input 데이터는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와 로우 데이터였습니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n등분한 후 랜덤하게 섞어서 새로운 트라이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x는 EEG 데이터, y는 데이터 레이블, i는 서브젝트 넘버, ab는 트라이얼 넘버, j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x11이라고 한다면 1번 피험자가 오른손 움직이는 상상을 한 첫 번째 트라이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한 결과를 토포맵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장 왼쪽은 오리지널 트라이얼, 원래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 만들어진 트라이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왼손을 수행한 첫 번째 트라이얼, 그리고 왼손을 수행한 두 번째 트라이얼을 섞어서 새로운 트라이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쉘로우 CNN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B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해당 데이터는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로 변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채널별로 운동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뮤와 베타 대역에 대해서만 추출을 하였고 3개의 채널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최종 인풋 이미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은 간단하게 컨볼루션, 풀링,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렇게 각 한 개씩의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 CNN 모델입니다. 딥 CNN 모델은 A 데이터만 사용하였고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 데이터, 즉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자체는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풀링 레이어가 다수 사용된 일반적인 딥 CNN 모델입니다. 특히 앞서 쉘로우 CNN에서 사용된 B데이터가 이 딥 CNN에는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채널의 개수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 네모안의 구조를 보시면 스페셜 컨볼루션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해당 레이어는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B데이터는 채널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페셜 정보를 얻기에는 채널 수가 너무 적습니다. 반대로 딥 CNN에 사용된 A 데이터는 채널이 22개라서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로 만들어서 쉘로우 CNN에 넣기에는 데이터가 또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로우 CNN은 B 데이터, 딥 CNN은 A 데이터 이렇게 각각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을 때 이 로우 데이터를 몇 등분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4등분으로 나눴을 때 78.4%로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후 결과들은 모두 4등분을 기준으로 산출된 정확도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쉘로우 CNN에 적용하였을 때 타 연구에 비해 얼마나 성능이 상승했는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분류했을 때 분류 성능을 타 연구와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트라 서브젝트와 인터 서브젝트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인트라 서브젝트는 한 명의 피험자 안에서 태스크 간의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명의 피험자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인터 서브젝트, 본 연구에서는 서브젝트 스페시픽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다수의 피험자로부터 태스크 간의 차이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인트라 서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피험자 각각의 특징을 분류기가 훈련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험자 1번은 왼손 움직임을 상상하면 좌뇌와 우뇌에서 동시에 EID가 보이고, 오른손 움직임을 상상하면 좌뇌에서만 EID가 보입니다. 이 1번 분류기는 이 특징만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성능을 측정할 때 이 분류기만 사용하게 됩니다. 피험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우뇌에서 EID, 오른손을 상상하면 좌뇌에서 EID가 보입니다. 2번 분류기도 이 특징만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분류 성능을 산출할 때 클래시파이어 2만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 서브젝트는 다릅니다. 인터 서브젝트는 하나의 분류기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분류기만 학습하기 때문에 두 피험자의 공통적인 특징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 움직이는 상상을 하면 좌뇌의 EID가 두 피험자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왼손을 상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번 피험자는 우뇌와 좌뇌에 동시에 EID가 나타나고, 피험자 2번은 우뇌에서만 EID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류기는 이 왼손을 분류할 때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터 서브젝트 방법이 인트라 서브젝트 방법에 비해서 더 학습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잘 학습시키기만 한다면 더 실용적이고 일반화된 분류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실용적이고 일반화된 분류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전혀 새로운 데이터, 예를 들어 피험자 3번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험자 각각 개인의 특성이 아닌 이 모터 이미저리라는 태스크 자체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분류기가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로 돌아와서 왼쪽은 인트라 서브젝트, 오른쪽은 인터 서브젝트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 인트라 서브젝트 방법이 인터 서브젝트 방법보다는 더 쉽기 때문에 분류 성능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면 타 연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결과에서 보시면 서브젝트 스페시픽, 그러니까 인터 서브젝트하게 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거의 찬스 레벨에 가까운 50% 분류 성능이 타 연구에서는 보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57% 정도의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 CNN의 결과입니다. 앞서 쉘로우 CNN처럼 제안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인트라 서브젝트 부분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타 연구에 비해 더 6% 정도 더 좋은 성능을 가지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며, 카파 밸류로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 연구에 비해 더 좋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브젝트 스페시픽한 방법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그래도 그 개 중에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안된 방법이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인터 서브젝트 관점에서도 성능을 확인한 부분이 타 연구와는 큰 차이를 보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았던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어그멘테이션 전후에 비교를 해주질 않아서 제안된 방법이 타 연구에 비해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한 것보다
안 한 것보다 한 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확인할 수 없는 연구였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은 임팩트 팩터가 5.379,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사실 해당 연구는 이 HSCNN이라는 모델 자체를 개발한 연구지만 여기에 사용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이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앞선 연구와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똑같이 모터 이미지를 수행하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4클래스 데이터에서 오른손 상상, 왼손 상상을 한 이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만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총 3가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각각 3스테이지 어그멘테이션, 노이즈 에딩, 그리고 윈도우 슬라이딩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뒤에 있는 노이즈 에딩과 윈도우 슬라이딩은 따로 설명이 없고 레퍼런스만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이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논문들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 이 3스테이지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인풋 데이터는 필터드 된 데이터, 특히 운동 상상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뮤밴드와 베타밴드를 포함하는 밴드로 필터링한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클래시파이어로는 이 HSCNN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3스테이지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엔동분한 다음에 이 시계열 단위에서 랜덤하게 섞고 이 섞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파수별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또 그 주파수 밴드끼리 랜덤하게 섞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기도 했고 이 EEG의 이 non-stationary한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잘 고안해낸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입니다. 이 HSCNN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계열 데이터를 밴드별로 나눈 다음에 크기가 다른 3개의 커널을 통해서 특징들을 각각 추출해낸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합성해서 최종 분류 정확도를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 커널의 크기는 오른쪽의 그래프처럼 이 사이즈마다 개별적으로 분류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 여기 나와 있는 45, 65, 85 이 3가지 커널 사이즈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이 HSCNN이 단일 커널을 사용한 경우보다 당연히 성능이 좋았고 타 연구에서 공개한 모델인 이런 EEGNet, 딥넷, 쉘로우넷에 비해서도 분류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분류 정확도 차이는 뭐 1%,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통계적인 차이는 각각 다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따른 분류 성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그멘테이션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노이즈를 추가한 상태, 윈도우 슬라이딩을 한 상태, 그리고 3스테이지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어그멘테이션 방법, 3스테이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한 타 연구에 비해 이 제안하는 HSCNN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데이터셋 A를 사용했을 때 91.58%, 57% 그리고 B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87.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인 게 앞선 결과에서 85.5% 정도 나오는 성능이 85.5%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 91%와 97%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거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더 찾아보고 이유를 알게 되면 나중에 댓글로라도 제가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모델보다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더 두드러지는 연구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연구인데요. 특히 이 커널 사이즈를 정하는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그냥 그래프만 봐도 한 55개 정도를 사용했을 때쯤이 가장 분류 성능이 가장 좋은데, 이 해당 사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20개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45, 65, 85개를 사용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 연구를 보면서 좀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필터링을 밴드별로 수행한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진넷의 스펙트럴 컨볼루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부분인데, 이 스펙트럴 컨볼루션과 합성해 본다면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퀀시 타겟 CNN 이런 이름으로 알파 밴드에 대해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이 템포럴 컨볼루션과 스펙트럴 컨볼루션을 좀 합성을 해서 예를 들면 프리퀀시 개수만큼 커널을 만든 다음에 가장 좋은 프리퀀시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프리퀀시 셀렉티브 CNN 이런 이름으로 전체 밴드에 대해서 커널을 다 만든 다음에 셀렉티브 레이어를 개발을 해서 상위 10% 그러니까 좋은 프리퀀시 10개를 골라낸다거나, 물론 이 셀렉티브 레이어라는 건 따로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플링 레이어를 조금 변화시켜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신경 생리학적인 해석을 할 때도 그냥 모델 내에서 알아서 이렇게 프리퀀시를 골라주는 모델이 있어서 나중에 검증하기도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